이제 레벨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예각 범주 내에 들어와 있고요. 이런 관계식 두 개를 주고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었어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텐데, 그 사인 코사인 식을 가지고서 일단 1차적으로는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이제 각도를 물었다는 건 저 각도가 일단 특수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 소리냐? 사인 알파 더하기 2 코사인 베타 5분의 9. 자, 이걸 하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2 사인의 베타가 5분의 12. 이걸로부터 1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이 각도가 아니고요. 저 각도에다가 사인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코사인이 붙어 있는 뭐 이런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이랬는데 이 값이 뭔가 나왔는데 보니까 읽어보니까 값이 특수각 범주에 들어가서 이 각도가 그러면 몇 도다라는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읽어내야 된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사, 코, 을, 코, 사 이렇게 될 거고 코, 코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뺏기기도 하고 뭐 이거 두 개를 어찌 연산을 해야 이게 만들어질지 상상조차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요걸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게 필요하다.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게 필요하다. 떠올라야 돼. 여기서 어떤 짓을 하면 요거 두 개 곱해지는 꼬라지가 나오는지가 떠올라야 돼. 기출문제 뺏긴 거잖아요. 양변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딱 곱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소구가 되죠. 뭐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해 내리는 순간 필요한 것 말고 나머지를 또 전부 소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뭔가 소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각도가 똑같은 이런 놈들끼리 만나면 이 값이 1로 변해버려요. 되고 있지? 자, 그럼 양변 제곱을 해봅니다. 사인의 제곱 알파 더하기 4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4배의 코사인 제곱 베타는 25분의 81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코사인의 제곱 알파 플러스 4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4배의 사인의 제곱 베타 요거는 25분의 144가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 내리면 요건 1이고요 요건 4고 5 되죠. 4를 묶어내면 자, 싹토뿔 코사니까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자, 요거는 두 개 더해 내면 25분의 이거 뭐고 225가 되네요. 요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9, 28, 9, 5, 4, 9죠. 9, 5, 4, 9, 28, 9. 자, 따라서 요게 이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요 알파하고 베타 두 개 더한 각의 범위는 0도에서부터 파이 사이가 돼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 사인이 1 되는 각도는 2분의 파이밖에 없다. 그 말이죠. 3번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봅니다. 좌표를 동원한 해석기하를 묻고 있는 문제네. 좌표 이용해서 면적을 표현하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삼각형 ACB의 넓이 요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지? 삼각형 ACB의 넓이. 자,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 점 좌표가 일단 y좌표가 5t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y좌표 대신에 5t를 딱 넣고 요거는 2의 x제곱이 5t 플러스 1이면 x는 ln의 밑이 2인 로그가 되잖아요. 1 플러스 5t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Y좌표가 T니까 Y좌표, A점의 좌표 참 A점의 좌표 Y좌표는 T로 고정이 돼 있고 이번에 여기를 이제 T를 대입을 한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X는 ln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C점 좌표는 그대로 요거랑 X좌표도 똑같으니까 ln의 1 플러스 5t, 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ACB의 넓이 자 가봅시다. SP는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를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이게 지금 5t 이게 밑변 길이에 높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요건데 요거는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따라서 ln의 1 플러스 5t에서 빼기 ln의 1 플러스 t죠.
자, 요게 이제 면적이고, 요걸 t 제곱으로 나누라 했다? 뭐 아주 아름답게 t를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약분시키고,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t를 두 개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한 거예요. 여기 리미트 t를 0으로 보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처리하면 t가 약분될 거니까 2분의 5라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하트로 일단 찢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바로 갈게. 요거 ln 1 플러스 5t. 이거에 극한 구할 때, 요게 이제 근사화로 5t로 나오니까 약분해서 5다 바로 구해야 되고, 정상적인 풀이는 얘랑 페어링 되는 놈이 얘니까 내 멋대로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면, 이 값이 1로 갈 거니까 1 곱하기 5에서 5가 된다. 여기 정상적인 풀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5가 되고요. 요 뒤에 거는 이제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4니까 약분하면 답은 10.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어요. 되겠죠? 여기 극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극한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림으로 쓰지 말고 똑바로 정자로 딱 써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뭐 선생님 보자마자 이 문제 보자마자 이제 든 느낌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하에서 내적 관련 요랑 비슷한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하 파트에서 내적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거기 있는 그 문제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고,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요 형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에서 요 관계식 두 개를 가지고 요걸 찾아내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구하는 이 각도 자체가 베타하고 알파만 등장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관계식에서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만 남기고 감마를 우변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 지금 딱 보니까 감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마를 소거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되겠냐? 이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관계식에서 감마를 우변으로 분리시킨다. 자, 이것도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써놓고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를 오른쪽으로 분리시키고, 나의 최대 목적은 말이야, 저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이거를 갖다가 일단 이용해서 감마를 소거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소거해야 돼. 감마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1번인가 풀다가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잖아. 사인에 붙어있는 감마, 코사인에 붙어있는 감마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각도가 똑같으니까 제곱해서 더해내리는 순간 1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해내리는 순간 1이 되어버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감마가. 이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또 느낌이 오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 요거 앞에 탄젠트가 있는데, 사실은 저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를, 사실은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코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라든지 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내도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요거 양변을 제곱하는 와중에 1번에서 경험을 해봤잖아. 베타 빼기 알파에 코사인이나 사인 붙은 식이 나온다는 거 배워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요거는 사인의 제곱 감마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코사인의 제곱 알파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는 코사인 제곱 감마. 자, 이 상태에서 더해내리면 얘가 소거된다는 거야. 요게 우리의 목적이었어. 자, 그럼 더해내리면 요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합이 2 플러스 요건 더해내리면 2.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코코뿔사사죠. 코코뿔사사. 그러면 코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코코뿔사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제 두 개 더해서 2하고 미리 땡겨 썼습니다. 오른쪽은 요거 두 개 더해서 1입니다. 따라서 2배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값은 여기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발견했는데, 근데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베타 빼기 알파 모르는데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왔네? 상관없죠. 코사인이 우함수기 때문에 요거 베타 빼기 알파로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묶어내서 없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가 나왔다 이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2파이 사이에 베타 빼기 알파, 이거는 각도가 양수겠죠. 어찌됐건 베타 빼기 알파 0에서 2파이 사이에 빼면 이 각도도 2파이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 몇 도야?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라. 내가 수업 시간에 코사인이 빼기 2분의 1 되는 각도 한 100번은 강조했어. 그냥 외워놓으라고. 자, 모르는 사람들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다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 그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일 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관계를 보면, 자, 여기는 요 각도, 요 각도인데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 도예요? 코사인 몇 도? 6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더하면 요 각도의 2배가 돼야 되니까 60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요거의 2배인 180도가 되니 120도, 즉 3분의 2파이에요. 고로 여기는 요놈은 당연히 3분의 4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요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잖아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요놈의 2배가 돼야 돼요. 대칭성이죠.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저렇게 매번 구해내지 말고 외우세요. 바로 외우나 120도, 240도야. 코사인이 빼기 2분의 1 되는 각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외워. 자, 그래서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감마 빼기 베타를 구하는데 요 과정도 조금 이제 여러분 센스가 있는 사람은 여기는 식을 봐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 이것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차별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 그럼 요 짓을 해야 될 때는 알파 다시요, 감마 베타만 남기고 알파를 오히려 우변으로 넘겨서 소거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이 두 문자 남기고 저 알파를 우변으로 넘기는데 그게 이 짓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차별성이 없잖아. 이해가?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요놈도 감마 빼기 얼마? 베타도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야, 이 짓하고 그 다음 요거를 구할 때 알파를 우변으로 넘겨서 하는 짓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잘 보면 지금 여기가 0도고 2파인데 잘 보세요. 이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감마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있는 이런 놈들은 차이야, 차이. 요 차이라고. 요 차이. 그런데 잘 봐. 만약에 요 둘의 차이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가 되면 말이 안 되죠. 벌써 이거 두 개 더해서 2파이를 넘어서잖아요. 혹은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3분의 4파이라도 안 돼. 왜냐? 하나가 3분의 4파이고 하나가 3분의 2파이면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두 개 더한 게 2파이잖아. 근데 2파이가 빠져있어, 지금. 그럼 결론은 뭔 말이냐면 이 중에서 이 두 개의 간격으로 올 수 없는 건 절대 3분의 4파이로 올 수가 없어. 3분의 4파이가 하나만 와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이 둘 다 3분의 2파이가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저 범위 안에 딱 떨어진단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요각이 둘 다 3분의 2파이에요. 그럼 결국은 탄젠트 3분의 2파이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배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파이는 탄젠트의 주기잖아요. 주기는 그냥 없애는 거예요. 자, 따라서 D함수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고,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60분 루트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옛날 기출문제를 뺏긴 거고 핵심이 이겁니다. 베타하고 알파의 관계를 구하려면 감마를 소거해야 되는데 감마를 그러려면 분리시키고, 오른쪽으로 이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해서 더해서 1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 요런 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됐죠? 자, 넘어갑니다. 4번. 자, AB가 어떤 이 길이 정보가 주어져 있다. 문제는 읽어봤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쭉 봤을 때 말이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딱 나오는 순간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된다. 사인 법칙 안 떠오르면 안 된다. 알겠지?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림을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AB 길이가 여기 이제 5라고 돼 있어요. BC 길이 10, BC가 12.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이 5대 12대, 이건 13인 거죠. 5대 12대 13 다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 비율.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AP랑 AB랑, 이것도 오래요. 그럼 여기가 아니지, 멈춰. 요 길이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는 요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야. 요거 계산해보면 루트 194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뭐냐면 PQC는 이것도 요 노란색 요거네 요거 요거의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요.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입니다. 요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의 대변 대각 관계를 써야 됩니다. 요 각도가 이제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만약에 뭐라 할까?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 PQ의 길이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지름이다. 지름이 지금 뭐라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요거니까 지름은 요거의 2배인 10분의 13 루트 194. 자, 요거잖아요. 반지름의 2배에서 지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 여러분? 사인 세타분의 PQ의 길이는 2R이다. 자, 요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사인 법칙인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릴 위험이 있다 했잖아.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는 식이잖아요. 요거를 항상, 여기는 요 원이 이렇게 돌아간다 치면, 원 입장에서 얘는 현이잖아요, 현은 맞은편 각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요래 있으면 자 원래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요건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게 A가 뭔데? 원에서 현의 길이잖아,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맞은편 요각의 사인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으로 세우려면, 등호로 딱 만들려면 비례 상수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지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요 식을, 요거 두 개 같다는 식을 이렇게 의미를 딱 투입시켜서 외우라고. 그럼 B는 맞은편 요 각도의 사인에, 뭐라고 쓴 거야? 여기 지금 왜 바꿨어? 여기가 시잖아. 자, B는 맞은편 요 각도의 사인에 비례하면서, 그지? 비례 상수는 아까랑 똑같은 2R이죠. C는 여기에 비례하면서 비례 상수는 2R이다. 요 식을 이렇게 딱 기억하면 너무 의미 있는 식이 되지 않니? 결국은 변 B가 사인 B랑 같다라는 것도 보이잖아요. 결국은 삼각함수에서 이제 이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변의 길이 B가 맞은편 각도의 사인 B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 B를 따질 때 사인 B를 써도 되고 사인 B를 따질 때 변의 길이 B를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자, 현의 길이 여기 이제 원이 돌아가니까 원 입장에서는 현이잖아요. 현의 길이는 요 각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아까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배 한 개 지름이죠. 여기 지름이죠. 그럼 나는 여기를 찾기 위해서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자, 가봅니다. 이거는 설명 이따가 또 쓸 거니까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잘 봐라.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요 사인 세타가 각이 분할되어 있는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전체 각도를 구하고 싶으면 오히려 이 각을 대해서 못 찾겠으면 요 각하고 요 각을 관찰해 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둘 다 각각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놈인데 뭐야?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주어진 거잖아. 그럼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결국 사인 세타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보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사 이렇게 될 거고. 자, 사인 알파 차분하게 갑시다. 요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194분의 5 이렇게 되죠. 코사인 베타 요거의 코사인 값 13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루트 194분의 13. 사인 베타는 13분의 5가 돼요. 요거예요. 자, 요거를 요 사인 세타 자리에 그대로 쓰면요. 요거 13 루트 194분의 요 위에는 5 곱하기 12 60인가요? 요거는 13 루트 194분의 오늘 오히려는 5 3을 씹어 그냥 13 곱하기 5라고 한번 써볼까요?
5일을 넣었으면 65네요, 그냥.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통분이, 분모가 통분되어 있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25가 되네요, 그냥.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날라가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5로 약분하면 5, 20.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돼버립니다. 2분의 25,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이제 이 5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무지무지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제 근사와 같은 걸 함부로 쓰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이제 빼기로 돼 있을 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분수 형태로 돼 있어. 여기 더하기 빼기로 돼 있으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했거든요. 더하기 빼기로 돼 있고 분수 형태면 하트로 일단 찢어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대부분 빼기일 때 발생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트로 찢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가 수렴 빼기 수렴이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요렇게 빼기 요렇게가 발산 마이너스 발산,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절대로 극한을 따로따로 붙일 수가 없다 했잖아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나? 원래 하트로 찢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x가 방으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탄젠트의 5x 마이너스 사인의 5x 사인의 3x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이걸 하트로 찢어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요거는 5 나오고 요거는 3 나오니까 그걸 2라고 써도 되는 이유가 뭔데? 요게 5로 수렴하고 요게 3으로 수렴하니까 극한을 따로따로 씌울 수 있는 거냐.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거는 봐라, 밑에 게 차수가 위에 거보다 더 높으면 얘는 일단 발산한단 말이야. 무한대로 발산해. 그렇잖아. 이게 5x로 나왔다고 상상을 해봐. 밑에 x가 하나 남죠. 그럼 0분의 어쩌고저쩌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고 무한대로 발산하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이걸 따로따로 찢어서 리미트 따로따로 씌우는 방법은 안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이놈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알겠니? 이해가나? 우리 0분의 0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인수분해에서 분모가 0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렴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됐지? 다시 한번. 분수 형태인데 여기 분자가 더하기 빼기가 붙어 있으면 항상 하트로 찢어서 요거 수렴하고 수렴하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순간 원래 식으로 되돌아와서 인수분해해야 돼요. 아시겠어? 그리고 보통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빼기일 때 문제가 생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요게 지금 만약에 x가 1이었으면 요거분의 요거 빼기 요거분의 요거 각각 수렴하니까 이 값이 0이 됐겠죠. 야, 무슨 소리냐고요? 만약에 1이었다고 쳐봐. x분의 탄젠트 ax 마이너스 사인의 ax인데 요번에는 이렇게 하트로 찢어. 만약에 그러면 요 값은 a로 가고 요 뒤에 것도 a로 가니까 수렴 마이너스 수렴이니까 0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0이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은 뭔 말이야? 밑에가 1차보다 차수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트로 찢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밑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버려. 찢으면. 그럼 극한을 따로따로 씌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을 일단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옛날 기출문제. 그래서 탄젠트 AX를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할 때도 이 노하우가 필요하죠. 탄젠트를 묶어야 됩니다. 탄젠트를 묶어내면 요건 통째로 나갔으니까 이게 되고요. 빼기.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sin x가 붙어있는데 탄젠트 AX라는 거는 코사인 AX분의 sin의 A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로 딱 상상을 해봐. 여기 요게 딱 버티고 있다고 상상해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요게 딱 나오겠냐? 당연히 코사인 AX죠. 자,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젠트 AX 요거 밑에는 AX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의 AX 밑에는 여기는 요놈의 완전제곱 AX의 제곱이 딱 버티고 있어야 요거는 1로 수렴하고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오나? 어찌됐건 탄젠트 밑에는 X가 한 개 있어야 되고 1 빼기 코사인 밑에는 X가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잘 들어. 여기를 내가 AX라고 깔고 여기는 AX 제곱이라고 깔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 멋대로 깐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야 요거 x의 n제곱 만들어낼 수 있고 요 a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일단 봐. a 제곱 a 세제곱 없애줘야 돼요. 다시요. 여기는 요 a랑 a의 세제곱 곱한 a 세제곱 없애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 세제곱이 있으니까 x 세제곱에다가 뭘 이렇게 곱해줘야 x n제곱이 되겠냐고. 여기는 x의 n-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요식을 여기는 요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값이 어찌됐건 108로 수렴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봤으니까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은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면 2분의 1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값도 수렴을 해줘야 이제 108로 갈 건데, 자, 잘 생각해봐. 이때 지금 여기 있는 이 n을 어떻게 정할 거냐인데, 만약에 봐라, n이 3보다 크다, 뭐 n이 4 같은 거 되면 n이 4라고 생각해봐. 밑에 x가 하나 남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가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요. 그럼 0분의 숫자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려. 그러면 n이 절대로 4보다 클 수가 없어. 되고 있나? 그럼 만약에 이 n이라는 게 있잖아. 4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n이 3이 되면 그럼 요게 딱 a의 세제곱만 나오니까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아까 4 이상일 때는 안 된다 했어. n이 3이 되면 없어지니까 수렴 맞잖아. 이건 가능하네요. 근데 만약에 n이 3보다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래서 2 같은 거 넣어봐.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a의 세제곱 되면 이건 사실은 a의 세제곱에다가 그냥 x를 곱한 거야. 알아오나? 그러면 요 x 자리에 0이 들어갈 거 아니야, 요게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0으로 가버리잖아요, 0으로. 그럼 만약에 n이 3보다 작으면 이게 0으로 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렴값에다 0 곱하면 얘가 0 돼야지, 0. 말이 안 된다면. 따라서 n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4 이상이면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n이 3보다 작으면 0으로. 따라서 n이 정확하게 3으로 가야 된다. 자, 이거는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풀어봤지만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이 분자하고 분모 0의 개수가 0으로 가는 요인의 개수가 완벽하게 개수가 같아야만 여간인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x 하나에 해당되고 얘는 x 2개에 해당되니까 위에가 지금 x 3개였던 거야. x가 3개. 그러니까 밑에도 반드시 x가 3개 있어줘야지만 0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n은 3이어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정상적인 풀이로 뭐 그냥 논술에 가까운 서술형 풀이로 써본 거고,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0분의 0분은 분모 0으로 가는 개수, 분자 0으로 가는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0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많으면, 약분하고 분자에 0으로 가는 게 남아 돌면 0으로 가겠지. 약분하고 분모에 0으로 가는 게 남아 돌면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정확하게 n은 3이라는 걸 찾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n이 3이니까 1로 갈 거니까 계산해보면 a의 세제곱이 돼요. 이 값이 이제 n 이퀄 3입니다. 이 값이 이제 108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a의 세제곱은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a는 뭐 6의 세제곱이 216이죠. 36에다 이거 보면 맞죠? 오늘 a는 6이라고 찾아내고요. n은 3이다.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2개 더하면 9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고, 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요거는 강의용으로 했던 거고, 자, 이게 탄젠트 AX를 이렇게 묶어내면 말이죠. 여기가 1 빼기 코사인 AX 이렇게 될 거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미리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3이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있어요. 위에가 3개니까 밑에도 3개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근사화하면 AX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다시 한번 1 빼기 코사인 X는 2분의 1 X 제곱으로 근사화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AX가 들어가 있으면 요 자리도 AX로 대체하는 요 놈으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AX로 나오고, 요거는 2분의 1에 AX의 완전적으로 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세제곱 하면 x는 다 날라가고 남는 게 2분의 1 a의 세제곱이 남고 요 값이 108이면 a의 세제곱은 얼마야? 216 되죠? 이래서 a는 6이다. 이렇게 빨리 찾아야 되면 됩니다. 객관식일 때는 요 위에가 요거는 x 하나에 요거는 x 두 개에 해당되니까 전체적으로 0으로 가는 x가 위에는 3개가 있으니까 밑에도 3개가 있어야만 영원한 상수로 수렴할 수 있고 요거는 각각 근사화로 빠르게 처리해서 a 값을 바로 찾아내면 되는 문제다. 요 소리입니다. 자, 5번 문제였고요. 6번 문제로 가봅니다. 6번. 자, 요게 이제 이거네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지 않는 꼴이네요. 그치? x가 0으로 가지 않는 꼴. x가 0으로 가지 않는 꼴. 자, x가 a로 가는데 a가 0이 아닌 꼴. 자, 이건 첫 번째는 x 빼기 a를 t라고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 쓰는 방법이 있었고 자, 세 번째는 인수분해나 유리화 네 번째는 로피탈의 정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x 빼기 a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x 빼기 a를 t라고 치환하면 x가 a로 간다는 말은 t가 0으로 간다는 말이 되고 그럼 x 대신에는 a 플러스 t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a, x 더하기 a가 될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t로 바꿔 치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x 플러스 a는 x 대신에 a 플러스 t를 넣을 거예요. 이건 t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옆에 탄젠트는 2a분의 파이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할 거냐면 a 플러스 t를 대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봤으니까 지울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처리를 가로 안에 각 변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데 탄젠트에 요래 곱하면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2a분의 파이 t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탄젠트는 역수가 되죠. 역수. 이 각도가 이렇게 나오고 2분의 파이에서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2,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요게 마이너스에 탄젠트에 2a분의 파이 t분의 1 물론 뭐 코탄젠트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코탄젠트는 뭐 탄젠트로 바꿔치기 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탄젠트 역수가 되잖아. 자, 그래서 주식을 다시 써보면 일단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t가 0으로 가면 2a라는 영한인 상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합니다. 되시겠어? 2a라는 밖으로 빼냅니다. 리미터 t가 방으로 갈 때. 자, 요거 t 마이너스까지 그냥 빼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탄젠트에 2a분의 파이 t 이렇게 돼요. 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위에 요 부분하고 모양이 똑같으면 바로 1로 페어링 되니까요. 여기다가 내 멋대로 2a분의 파이를 갖다가 그럼 여기다가는 다시 파이분의 2a를 딱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오죠? 자, 요거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주고 다시 없애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요만큼은 1로 가잖아, 1로. 요만큼 1로 가니까 남는 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가 남아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4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값이 뭐라고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36이 된다. 따라서 4a 제곱이 36이 되니까 a의 제곱은 9가 되고요.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자, 이제 미분계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분법 다 공부했으니까 미분계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미분계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a, x 더하기 a가 될 것이고, 밑에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탄젠트의 2a 분의 파이 x, 요거하고 역수관계가 누구죠? 코탄젠트죠. 즉 여러분, 탄젠트의 2a분의 파이 x라는 거는 코탄젠트 2a분의 파이 x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코탄젠트랑 탄젠트는 역수관계니까.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코탄젠트로 바꿔놓자. 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어차피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이 돼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요걸 a를 딱 집어넣으면 각도가 지금 얼마로 가느냐면 2분의 파이로 가잖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로 갔을 때 탄젠트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탄젠트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코탄젠트는 어디로 가겠어요?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0으로 수렴하게. 0으로. 이해가? 그래서 이 꼬라지를 0분의 0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탄젠트를 코탄젠트로 바꿔치기 해서 0분의 0꼴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각도가요 2분의 파이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이잖아요. 탄젠트는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탄젠트 뒤집은 코탄젠트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0분의 0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미분계수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요거는 영한인 상수로 가니까 2a를 미리 당겨서 처리하고 데리고 다니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놈을 여러분 fx라고 보겠다 이거. 그러면 x-a분의 여기다가 a를 한번 넣어보면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수렴하잖아. 자, 그러면 요 뒤에 F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을 잘 보면 2A를 그대로 두고, 그지? 결국은 이거는 미분계수의 역수 아닙니까? 결국은 F'의 A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니까 F'A분의 1. 자, 그러니까 fx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코탄젠트에 2a분의 파이 x로 뒀으면 요 f'을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죠. 코탄네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에 2a분의 파이 x를 해놓고 요 속에 있는 놈 미분을 곱하면서 끝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a를 넣어보면, 자, 여기가 a를 딱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 아닙니까? 사인의 역수. 사인의 2분의 파이는 1이죠. 1 역수체 받쳐 1이니까 이 값은 1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2a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 2a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f'a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4a의 제곱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4 어쩌고저쩌고 쭉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일단 이게 중요하죠. 얘만 이 뒤에 있는 이 두 놈과 각도가 일단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일단 각을 갖다가 통일을 갖다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딱 보자마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떠올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여기는 요 놈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 나오면 각 변환이 있다는 걸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알겠지? 2분의 파이보다 각이 커야 각 변환할 거 아니야? 6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떠올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이거는 싸, 호, 을, 호, 싸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이거는 코사인의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 x가 되고요. 이거는 사인의 30도 2분의 1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앞에 이제 x분의 4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어요. 그지? 이렇게.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니까 이 뒤쪽에 x분의 2 코사인 x 요게 이제 왜 있는지 이해가 간단 말이야. 봐봐. 요거하고 요걸 딱 곱하면 x분의 2 코사인 x인데 얘하고 얘 곱한 거랑 이 뒤에 있게 사라지게 되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만큼을 갖다가 일단 처리를 해 봤더니만 결국은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식이 좀 두서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요거 두 개 곱한 놈이 딱 얼마라고 써놨고, 요거 약분하면 2니까 2루트 3에 요거는 이쁘게 요렇게 딱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한 놈이 얘 없어집니다. 그지? 없어지고 이제 남는 게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남아있어요. x 코사인에 x분의 2. 자,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라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요 값은 일단 1로 수렴하니까 2루트 3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잖아.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각도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x분의 뭐 사인 x가 1이다. 뭐 x분의 탄젠트 x가 1이다. 1 빼기 코사인 x를 x제곱으로 나눈 건 2분의 1이다. 이거 지금 각도가 전부 0으로 갈 때예요. 얘는 지금 각도가 0분의 2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극한 나오잖아. 다시 삼각함수의 각도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꼬라지에 극한 나오잖아요.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함수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원리 원칙적으로 샌드위치 정의를 따질 때도 0 풀로 갔을 때랑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니까 사실은 절대 부등식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의 x분의 2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여기에 x를 곱할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x가 0으로 가는 놈은 0 풀로 갔을 때는 x가 양수라는 느낌이고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가 음수라는 느낌이니까 이 절대부등식 부등호 방향이 반대되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서 그게 같다라고 보여줘도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코사인 x분의 2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요 x 곱하지 말고 x의 절대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절대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절대값 두 개 곱한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풀면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면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취할 필요가 없죠. x가 0으로 가고 여기도 x가 0으로 가고 여기도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딱 취하면 절대값 x는 꺾여서 올라갈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니까 0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얘도 0이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놈 각도가 무한대로 가는 삼각함수에 뭔가 0으로 가는 요인이 곱해져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각도가 무한대로 가는 삼각함수에 0으로 가는, 자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는 그런 문자열이 곱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저게 0으로 간다는 것을. 알겠니?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그냥 때려 맞춰도 답은 구할 수 있겠잖아. 각도가 아무리 지 멋대로 저 무한대로 가도 여기는 이놈은 발광해봤자 그냥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떤 값이 돼야 돼. 어떤 값. 자, 각도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요. 코사인 값은 1과 빼기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값이 되더라도 앞에 있는 이놈이 0으로 가면 무조건 곱해서 0으로 가겠지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0으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각도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0으로 가는 문자열이 곱해져 있으면 이놈의 극한은 반드시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은 이제 2루트 3으로 가고 얘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0으로 가니까 정답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봅니다. 8번.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x에 관한 방정식 f'x. 자, 요거 그대로 곱하기 미분법을 써도 되지만, 미분을 조금 줄인다는 의미에서 2배각 공식으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2 sin x, cosine x 앞에 2분의 1을 딱 곱하면, 자, 요거는 2분의 1에 sin의 2x로 볼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모르면 곱하기 미분법 쓰세요. 이미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미분을 하는 이유가, 이러면 미분하는 과정이 확 줄어들잖아요. 자, f'x를 구해봅니다. 2는 그대로 냅두고요. 요거 미분을 먼저 하면 코사인 2x에다가 속에 거 요거 미분하면서 끝내야죠. 2가 곱해지면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값이 이제 n분의 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니, 멍청아, 이게 4가 아니고 없어지네. 동멍충아. 2분의 1인데 2분의 1이고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2x에다가 속의 미분 2를 곱하면 여기 사라지죠. 죄송합니다. 코사인 2x만 남아요. 자, 이제 저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n분의 1, 요것이 n분의 1. 자, 요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GN의 정체랍니다. 1부터 10까지 구하래요. n 대신에 1, 2, 3, 4 넣어가면서 각각의 실근의 합을. 그러면 요거 그려봐야죠. 자, x가 0에서 2파이 사이면 2x라는 거는 0에서 4파이 사이고, 자, 우리 요놈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를 2로는 주기가 파이가 되죠. 그러면 요 4파이 사이는 우리가 이 치환을 하려면 요 범위가 필요한데 그냥 코사인 2x를 그냥 바로 그립시다. 여러분 치환하지 말고, 자, 2x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하면 그지? 코사인 t를 0에서 4파이까지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t라고 안 치환해도 바로 그릴 수 있는 형태 정도 되잖아. 왜냐하면 치환을 하게 되면 다시 t 값의 합을 원래 x 값의 합으로 또 바꿔치기 해서 또 합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 근데 이게 보니까 코사인 2x 정도는 충분히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치환 안 하고도. 그러면 이걸 그냥 치환 안 할 때는 그냥 원래 범위 요걸 보는 거죠. 요 원래 범위. 알겠어요? 그러면 요게 원래 주기가 2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이놈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파이짜리 주기를 요 안에다 그리려면 두 주기를 그리면 되는 거죠. 두 주기. 자, 그래서 코사인을 이렇게 오면 여기가 파이입니다. 두 개를 다 두 주기를 그려놓고 2파이. 자, 요래 그려놓고요.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방구가 뚫립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 n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 이제 튕겨가지고 그 실근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 라는 소리잖아, 이게. 자, 만약에 이제 n 대신에 1을 갖다가 먼저 집어넣었다. g1부터 시작해서 g2 쭉 가서 g에 10까지 가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g1은 여기다 1 넣으니까 자, 여기가 여러분 1이고 1을 딱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럼 1을 딱 튕겨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근이 여기 0 하나 보이고 여기 파이가 보이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근의 합은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파이가 되겠죠. 자, G1은 파이다. 자, 근데 G2부터 10까지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은 전부 0과 1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튕겨질 거니까 이 라인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근의 합은 안 바뀝니다. 왜 그렇죠? 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대칭성 때문에.
삼각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기성과 대칭성. 여기가 2분의 1부터 10분의 1이 될 동안 이게 참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그때마다 근은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지만 근의 합은 안 바뀐다고. 왜? 대칭성 때문에 그렇다고. 자, 여기 어딘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공이요. 여기 n분의 1이라고 치면 교점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올 텐데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거 두 개도 요놈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얘하고 얘도 요놈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요놈의 2배가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한 놈도 요놈의 2배가 되고 고로 요거 4개를 더한 놈은 무조건 4파이가 되는 겁니다. 4파이.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요. 합은 안 바뀐다고. 다시요.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요놈의 2배. 왜?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요놈의 2배. 그래서 항상 요 4개의 합은 요놈의 4배인 4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9번 4파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4구 36에다 1단 37파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대칭성. 대칭성에 대한 일단 여러분 이런 걸 물으면잖아요. 근의 합을 묻잖아요. 합을 물으면 반드시 대칭성, 주기성이 올라야 돼요. 알겠지? 꼭 기억해라. 특히나 특수각 값이 아닌 값들의 합은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삼각함수는.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 2x를 이걸 t라고 치환을 하고 t에 관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대로 x에 관한 합으로 바꿔치기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직접 그릴 것인가.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식이 만약에 복잡했으면 치환하는 게 훨씬 더 뭐 번거롭더라도 간편할 수 있어. 풀어야 되니까 일단.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충분히 이거 자체를 그릴 수 있는 놈은 치환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그리실 때는 그냥 그릴 때는 요 범위 그대로를 사용해서 요 범위 그대로 안에서 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2x 범위를 t라고 치환해서 t의 범위는 0에서 4파이까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번거로운 게 뭐라고요? t를 구해낸 다음에 다시 그걸 원래 x 값으로 환원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고, 지금처럼 요 정도는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요 그래프를 그냥 다이렉트로 그려서 치환하지 말고 처리한다. 요런 전법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 문제가 중간중간에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덧셈 정리를 써야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해야 풀리는 문제들, x가 0으로 가지 않는 문제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